제가 보기에 의외의 무기는 바로 대예요. 이 대이 국내에는 흔하지만은 해외에는 없는 개념이거든. 야놀자가 이 컨셉,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파볼 기업은 야놀자예요. 솔직히 야놀자는 뭐가 생각나죠? 바로 모텔이죠. 커플끼리 모텔 예약할 때 쓰는 앱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손에 있는 이 모텔 앱의 기업 가치가 지금 대한항공 시총이랑 거의 맞먹고 있어요. 비행기 수백 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랑 이 모텔 앱이 비슷한 규모라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사실 이 야놀자가 쿠팡을 발굴했던 손정희의 간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데이트할 때 쓰던 모텔 앱에서 손정희의 선택을 받은 10조 기업이 된 야놀자. 오늘은 야놀자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자, 여행하면 뭐죠? 낭만이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낭만적으로 보여도 여행 산업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올드한 업계가 바로 여행업계예요. 여행업의 핵심이 뭘까요? 우선 첫 번째,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커머스예요. 먼저 항공 호텔을 생각해 볼게요.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죠? 항공사랑 호텔에서잖아. 그쵸? 근데 이 상품 판매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소비자와 상품을 연결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을 우리만 팔 수 있나? 그게 아니겠죠. 일본으로 가는 티켓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투어,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다 팔고 있어. 여기저기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개한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의 차별화가 안 돼.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차별화가 어려우면 마진이 작아요. 모든 여행사가 최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마진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업은 불안정해. 사람들이 1년 내에 여행 다니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행은 성수기랑 비수기의 차이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 휴가 때는 확 팔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출이 확 내려가요. 그쵸? 마진도 작은데 성수기랑 비수기가 확실하다. 이게 회사 운영의 입장에서 진짜 힘든 거라고. 게다가 산업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천재지변이에요. 태풍도 천재지변이지만 코로나도 일종의 천재지변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힘든 변수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여행업은 회사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자금이 막 쌓여있지 않는 한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행업은 아직도 사람 영업이에요. 이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갈려서 하는 일이 많아. 여행 상품 고를 때 일단 생각해봐요. 이게 신발 고르듯이 딱 보고서 내가 좋다 이렇게 고르면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일단 어디로 갈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갈지 알아야 돼. 그리고 어디가 싸지? 검색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인터넷 보고 뒤지고 블로그 뒤지고 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접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빨라요. 특히 중장년층 단체 여행은 무조건 사람 영업이에요. 변화가 쉬울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저처럼 여행업에 있지 않다가 여행에 온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거 해봐.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행업은 환경도 불안정하고 변화도 어려운 약간 사람 중심의 커머스 산업이란 거죠. 그런데 이때 야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야놀자는 모텔 예약 서비스잖아요. 커플들 모텔 대시할 때 쓰는 앱이었다고. 그런데 이게 성공하면서 이동, 음식, 액티비티 등 여행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성공한 뒤에 다른 영역을 확장하는 건 여행 쪽에서는 거의 정석적인 전략이에요. 모텔 쪽은 엄밀히 말하면 여행 카테고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분야 1위 시작이 됐고 경쟁자였던 여기어때가 오너리스크로 주저앉으면서 야놀자가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사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모텔앱 1등 야놀자는 여행업계를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첫 번째, 탄탄하고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어요. 여행산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성수기,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데 모텔은 성수기랑 비수기가 거의 없어요. 모텔은 주로 누가 쓰죠?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대실, 숙박할 때 쓰는 앱이잖아요. 모텔은 오락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성수기, 비수기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입니다. 일단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리스크를 야놀자는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코로나예요. 야놀자와 경쟁할 여행산업 1등이 바로 누구죠? 하나투어죠.
야놀자의 약점인 해외여행과 항공, 이걸 다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야놀자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당시 마침 뭐가 왔을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하나투어가 매출이 거의 영리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야놀자는 어땠죠? 사람들이 해외여행 안 가니까 오히려 좋아. 여행 수요가 국내로 쏠리면서 국내 숙박이 활성화된 거죠. 원래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힘들어지면서 야놀자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온 거예요. 실제로 2020년 하나투어가 1150억 손실을 기록할 때 야놀자는 영업이익 109억 원으로 흑자 전환 성공했어요.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대표님도 그 옐로트래블 여행업계에 계셨었잖아요. 네. 잠깐. 근데 야놀자는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지 좀 개인 경험을 이거는 제가 여행을 있을 때는 2014년부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내 여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파이가 많은 분들이 이게 해외여행에 비하면 국내 여행은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 국내 여행은 뭐 너무 파이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중에 하든지 하지 말아야겠다. 거의 이런 게 제 생각이었건 저도. 그런데 이때 야놀자가 등장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모텔앱이라고 저도 부끄럽지만은 야 이렇게까지 크나? 라고 생각 못했던 기업 중에 또 하나 이게 또 지금 사실은 확 판이 달라진 거잖아요. 국내 여행도 일어났고 해외여행이 확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한번 그동안 생각했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클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예, 완전 의외인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판을 깨버리는 압도적인 투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쿠팡을 업계 1위로 밀어올린 유니콘 투자의 끝판왕 손정희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에 2.4조 원을 투자했다고?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때 단위가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봐도 맞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쪽에 이런 돈이 필요한가 진짜? 일단 투자로 회사 커질 수 있는데 돈의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이유에 대한 힌트를 저는 쿠팡에서 찾았습니다. 소셜 커머스 3대장이었던 쿠팡, 팀원, 이메프의 경쟁이 심하던 상황이었어요. 쿠팡이 1위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쿠팡이 압도적인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승자를 정해버린 거죠.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손정희 회장은 판을 깬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자, 야놀자 한번 볼게요. 하나투어, 여기어때 같은 경쟁자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경쟁자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정상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았죠. 다른 카테고리에 계속 진출해서 확장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건 뭐다? 한 방에 쐐기인 거죠. 이때 손정희 회장이 2.4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손정희 회장은 꼼꼼하게 이게 수익률 따져가면서 막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을 읽은 다음에 지르는 분이라고. 손정희 회장이 10조에 들어갔는데 11조에 나오겠어요? 아니잖아. 분명 20조, 30조 기업 만들어 나와야지. 이런 생각 할 거란 거죠. 그쵸? 솔직히 대표님이 보시기에 손정희 회장의 2.4조 투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2.4조는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 이게 초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시리즈 A, B 이 정도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회사가 얼마나 마일스톤 쌓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2조를 투자했어. 이거는 진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 쿠팡이 안 해보는 물류기를 짓는 것 같이 획기적인 일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 판을 뒤집자. 뭐든지 다 해봐. 이럴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확실한 변화, 처음에 계획했던 걸 확실히 이뤄내야 돼요. 예, 근데 그 변화가 단순히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야놀자가 2.4조를 뭘 할까?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투자는 받았는데 그럼 다음 궁금증은 야놀자는 과연 이 돈을 뭘 할까요? 첫 번째는 부족한 카테고리를 인수하는 거예요. 야놀자가 모텔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액티비티, 호텔, 항공권 확장했잖아요. 내부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보다 해당 카테고리 1등 기업 사오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거죠. 결정적으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했습니다. 인터파크는 뭐가 강하죠? 항공이에요. 항공은 산업사 연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생회사가 잘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항공이 뭐예요? 해외로 이동하는 거잖아. 코로나 이후에 해외 시장이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산 거예요. 야놀자가 해외여행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겁니다. 이미 야놀자는 자기 브랜드로 낸 호텔들이 많아요. 호텔 야자, 하원드 호텔, 브라운 도트 이런 곳들이 야놀자의 자체 브랜드 호텔이에요. 아까 제가 여행업계 수익률이 낮다고 했잖아요.
남의 거 빌려 파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볼게요. 여행도 커머스라면서요. 그럼 내 거 만들어 팔면 되겠죠. 남의 호텔 가서 자는 것보다 내 호텔 가서 자게 만들어주면 수익성이 올라가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야놀자가 자기 브랜드를 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B2B를 먹는 겁니다. 여행 산업에 여행객만 있을까요? 아니죠. 호텔 관리, 예약 시스템, 청소, 세탁 같은 우리가 모르는 B2B 비즈니스가 엄청 많아요. 야놀자는 여행자산 관리, PMS 기업들을 인수하고 해외 숙박업체 진출하는 고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B2B와 B2C를 모두 다 먹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압도적인 돈으로 소비자들을 모을 겁니다. 여행 상품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차별화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차별화가 어려우면 뭘로 승부해야 돼요? 가격이죠. 여러분, 항공 검사할 때 주로 뭐 봐요? 최저가 보잖아요. 여행은 결국 가격입니다. 해외여행의 후발주자인 야놀자 입장에서는 돈 확 풀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돈 풀어서 야놀자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야놀자가 그러면 업계 1위 하나투어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이 오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밸류죠, 밸류. 팔려면 1조에 팔까? 아니겠죠. 그렇죠. 밸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시너지는 있고요. 그 모든 돈을 국내 기업 사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10조가 안 나오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내 일부 판을 바꾸는 인수를 하고 해외에 어떤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확장을 해외 시켜 나가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이게 10조다. 그 이상 된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조 평가 받았으니까 야놀자는 탄탄대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숫자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에는 강자들이 많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상황이 어떻죠? 경영진도 교체되고 리브랜딩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명한 P가 인수했잖아요.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어떨까요? 가이드라는 카테고리에서 아주 단단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야놀자보단 작아도 해외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분명 큰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앞으로 야놀자의 중요한 경쟁자가 될 거예요. 지금 여행업계는 쿠팡이 소셜 3사를 이길 때보다 상황이 더 빡셉니다. 쿠팡이 성장하는 시절에는 다 스타트업이고 다 고만고만해. 근데 지금 경쟁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2.4조를 다 소진하고 또 비슷한 밸류로 IPO 가서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뭔가 큰 성장을 이뤄내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손정 회장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성장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의외의 무기는 바로 대실이에요. 이 대실이 국내에는 흔하지만은 해외에는 없는 개념이거든. 호텔을 사게 되면은 숙박을 하게 되면은 하루를 거의 빌리는 겁니다. 그쵸? 대실은 시간이 한 2-3시간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눠 쪼개서 보면은 8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야놀자가 이 컨셉,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손정유 회장의 전략이 또 통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마 재미있는 관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야놀자를 파봤고요. 궁금한 기업,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